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유학생 티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베트남 역사 교과서 번역과 분석을 맡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베트남의 교육 정책과 역사 교육 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베트남 교과서 속에 베트남 전쟁이 어떤 내용, 어떤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베트남 교과서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발표할 건데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베트남의 교육 정책과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이듯이 현재 베트남은 초등 5년, 중등 4년, 고등 3년, 대학 4년의 학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점은 왼쪽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교육 제도의 역사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남베트남은 계속 12학년제를 유지한 반면에 북베트남은 두 번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1989년 이후에는 북과 남의 교육 체제를 12학년으로 통일했습니다. 베트남 교과서는 국정이고 모든 학교는 교육부에서 출판한 교과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 교육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진행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 교육 과정은 큰 차이가 없고 모두 세계사와 베트남사를 고대부터 현대까지 배우는 반복적인 커리큘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베트남 전쟁사는 9학년과 12학년 교육 과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12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의 경우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베트남 역사 교과서 12학년 일반 과정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 베트남 전쟁사는 9학년과 12학년에만 배우고 그리고 중등과 고등 교육은 서로 큰 차이가 없이 고등 교육 과정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았고 마지막으로 보통 다수의 학교에서 심화 과정보다 일반 과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 12학년 일반 과정에 주로 4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배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가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명칭 때문인데요. 사실 베트남에서는 한국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베트남어를 지역해서 베트남 전쟁이라고 말하는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말하는 베트남사에서 베트남 전쟁은 1940년에서 1950년 프랑스 식민지 시기 자주 독립을 위한 전쟁인 항불 전쟁과 미국과 연합국이 개입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 한미 전쟁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얘기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금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후 교과서 내용 분석에서 구체적 사례로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까 참고로 삼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 및 발표에서는 다른 나라 교과서와 비교를 위해 단어나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베트남 전쟁의 베트남 교과서에서 말하는 한미 전쟁 개념에 해당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두 부분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권에 1부에서 현대 세계사를 기술했고 2부에서 베트남사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베트남 전쟁 부분은 제2부의 제4장 1954년부터 1975년 베트남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장 구제한 내용 들어가 보면 총 3개 과로 구성됩니다. 해당 파트의 분량은 총 40페이지, 총 26장의 사진 참고했고 30개의 질문과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베트남 역사 교과서가 갖는 특징 3가지 관점에서 영어 사용, 서술 내용, 서술 시각 측면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영어 사용의 측면입니다. 베트남 전쟁 파트에서 가장 주요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워드를 정리해봤는데요.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으로 부르지 않고 구국 항미 전쟁, 인도차이나 대신 동양 사용하고 미국은 미제국으로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쓰는 베트남 비트콩은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줄여서 해방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 표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베트남 교과서 내용을 예시로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 교과서는 다른 나라 교과서와 달리 많은 분량을 투자해서 전쟁 시 미국이 사용한 침략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특수전하고 국지전이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서 담지는 못했지만 전락전 전쟁의 베트남화 등의 용어도 사용합니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기간에 맞춰 시기별로 각 어떤 전술을 어떤 이유로 사용했는지 그러한 방식이 베트남 인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고 외세 침략에 저항하는 세력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동시에 그에 맞춰서 북베트남과 남부해방전선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였고 어떤 투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이 어떤 의무를 꾀하더라도 북베트남이 그것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남부해방전선은 잘 싸우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좀 이따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미국의 시기별 침략 방식과 정의한 용어를 북한과 중국 교과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통킹만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트남 표현으로 그 박보만 윙박보라고 하는데요. 그 통킹만에서 발생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의 해상 전투 사건으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 개입을 공개적으로 강화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후 1971년 미국 방부 펜타곤 보고서에 의해 이 전투가 미국 측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조작되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베트남전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1995년 자신의 회기록에서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발표자분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을 제외한 몇몇 나라에서는 통킹만 사건을 매우 결정적이고 주요한 사건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12학년 역사 교과서에는 이 사건에 대해 서술한 것이 없습니다. 9학년 역사 교과서에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하는 데에 그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이 연합군을 결성한다는 파트에서 유일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문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 몇몇 나라가 참가하였다고 언급하고 각주로 남부 침략 전쟁에서 미국의 동맹 한국, 태국,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연합군으로 전려한 나라에 대한 단순 나열이뿐 참전 규모나 구체적 지원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편입된 나라 외에 베트남 편입된 나라에 대한 설명도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북베트남과 남부 해방 전선을 도와준 나라는 전쟁의 승리 부분에서 언급이 됩니다. 동양의 세 민족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단결해서 하나의 적 미국에 맞서 함께 싸웠다. 소련, 중국 사회주의의 국가들이 많은 지지와 도움을 주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전쟁 승리로 이끈 과정에 주변국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부분에 미국과 세 개의 나라의 반전 운동도 전쟁을 승리하게 만든 요인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 같은 구체적 사례들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베트남 역사 교과서가 사용하는 영어의 특징이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미국의 음모라는 표현이나 오딩짐 정원의 앞접이 정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 이미 가치 판단이 되어간 직설적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는 이분법적인 사고 안에서 우리와 적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적은 오딩짐, 살공정권과 미국이고 우리는 북베트남과 남부해방전선 뜻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 체계로는 담을 수 없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북베트남과 남부해방전선에 동의하지 않은 살공 시민들은 우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편이 되지 않으면 적이라는 단순한 생각과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서술 내용 측면에서 바라본 베트남 역사 교과서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단순히 전투에 입각한 전쟁 과정만 다루지 않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역사 교과서는 북베트남 전쟁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측면으로 다룹니다. 또한 북과 남을 나눠서 각각 영역에서 다르게 해야 했던 임무, 북쪽은 남부해방 세력을 지원하고 사회주의 시스템 공고히 건설하는 것과 남쪽은 미제국 사회공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런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나누어서 자세히 기술합니다. 그 전쟁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고 전쟁이 발생하는 순간 그 나라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투 과정에서 승패, 투쟁의 성과와 한계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 역사 교과서는 전쟁의 시기별로 각 계층이 각 분야별로 어떤 한 일들을 전개하고 논의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과 의도하는 방향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호치민 세력을 비롯한 북베트남과 남부해방전선의 과오는 거의 드러내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반성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이 또한 실수가 있었으나 곧 회복하였다는 식으로 과하게 생각하거나 삭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결국 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는 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챕터별로 내용을 확인하는 마무리 지문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를 보면 이런 교과서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과서에서 마무리 지문으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는 것은 결국 그 교육의 어떠한 점을 목표로 하느냐와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12학년 역사 교과서의 지문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맞서 싸운 해방군의 성과, 의의에 대한 기술이나 미국의 전쟁 전략 특징에 대해 기술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 예를 들면 민간인 학살, 폭력, 포트 피불, 내부 분열 등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자국으로 전쟁 범죄는 물론 적이라는 규정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한 전쟁 피해 또는 범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 결과에는 놀라운 정도로 전쟁의 승리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과서 전제 내용 보면 주로 사건하고 숫자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 기술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세 번째 특징으로 분석한 서술 시각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일된 베트남 강력히 하고 정통성 만들기 위해 베트남 역사 교과서는 철저히 승자 위주의 가치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북과 남의 이중적 대지 구조로 기술하지 않은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남북전쟁의 형태나 내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기억을 통해 베트남 전쟁의 통일 베트남,
위해 오로지 단결된 하나의 베트남 인민의 외세에 맞서 싸운 것이라고 이해하기 바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평화의 시각을 두고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전쟁의 과정과 결과는 어떠하였는지를 평가하고 남기지 못한 채 오로지 승리의 기억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 베트남 역사 교과서 분석 프로젝트 마치고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베트남 역사 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과 목적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미국과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호치민 주석과 당의 현명한 지도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나라와 당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트남에 정말로 필요한 역사 또는 베트남 학생들이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베트남 전쟁 역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 고민이 남겨봅니다. 이는 베트남 학생으로서 다른 나라의 역사 교육 방식과 내용 분석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점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이자 기도이기도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건과 수지의 나열보다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둘째,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 민간인 학살, 폭격, 포트 피벌, 내부 분열 등 문제입니다. 셋째, 전쟁 후 패패 속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넷째, 평화의 측면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당군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쟁 속의 개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 민주 시민을 기록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